And I show all the respect I have for him in all the training. I was the first man showing up in the gym and the last one to leave it. This is where I show the respect I have for my opponent. He's not. Okay. He's not underestimating me. No, not at all. I see he's training really hard. He's taking this fight with a lot of responsibility, but nothing is going to help him February 17th. The way I'm going to beat him, they don't even going to ask me about the rematch. Conor McGregor, if he doesn't get his ass whooped, he will be pleasure to share the octagon with me. I'm going to beat a guy who whooped his ass 3 times. It doesn't make any sense. Max, Jair, Brian Ortega, all of them go and retire. I'm never going to give them the chance to fight for the title. 무게감이 있는 대회죠. 이크람의 경기가 엎어지긴 했지만 메인카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아주 괜찮은 라인업인 대회입니다. 작년부터 볼카노프스키가 라이트급을 기웃거리기는 했지만 경기 텀 자체는 아주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팬들은 없을 것 같고, 토프리아와 모브사르가 치고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토프리아가 벨트를 가져가는 그림 역시 괜찮을 것 같죠. 아마 할로웨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림일 겁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볼카노프스키의 에이징 커브와 멘탈인 것 같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커리어에 3번의 패배가 있는 2013년 웰터급에서 코리 넬슨에게 헤드킥 넉아웃, 작년 이슬람에게 판정패, 헤드킥으로 인한 TKO 패였죠. 극강의 챔프가 넉아웃 패배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MMA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35세로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기량이 눈에 띄게 내려갈 시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볼카노프스키는 강박적으로 쉬지 않고 캠프를 갖고 경기를 뛰어야 성에 차는 선수입니다. 팬들 사이에선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최근 스위치가 꺼진 직후에 이슬람이 쉬어야 한다는 걱정을 내비추기도 했을 만큼 멘탈도 몸 상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 최근까지의 기량 자체로 만 보자면 무기 자체는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 스트릭랜드와 듀플레시와의 경기처럼 MMA에선 결국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경기 내에서 다양하게 상대를 공략해주는 파이터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펀치 싸움에 치중된 운영을 하는 토프리아는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의 특성상 상대적 불리함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프리아는 복싱이 아주 좋은 선수죠. 복싱 스킬이 좋은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꼽자면 상체 움직임이 아주 좋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뒷발의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프리아는 상체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아주 잘 살려주는 선수인데, 상체 움직임이 좋다는 것은 상대의 펀치를 잘 흘려줄 수 있다는 것과 상대의 오프닝 타격이 미스났을 경우 어깨의 좌우 움직임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타격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숄더롤로 펀치를 흘려버리는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격투 센스는 아주 좋은 것 같고, 포켓 안에서의 펀치 교환 역시 훅과 오버핸드가 정확하게 타격점을 찾습니다. 또 펀치의 정확도도 좋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핸드 스피드인데, 자이어버트를 쓰러뜨린 펀치 공방에서의 뒷손 속도는 허버트가 전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빨랐죠. 또 브라이스 미셸의 반박자 늦게 나오는 러쉬는 그대로 훅 카운터로 받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훅을 내는 선수입니다. 토프리아는 가벼운 풋워크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강력한 인파이팅이 큰 무기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펀치력이 무거운 모레노 혹은 정확도가 업그레이드된 가브란트와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핸드 스피드가 빠르고 정확한 선수들과 포켓 안에서의 익스체인지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드버팅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맷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걸어버릴 때 확실히 걸어버리는 호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을 통해 크게 로딩을 하지 않아도 빠르고 강력하게 뒷손을 낼 수 있어 무조건 지향해야 할 경우의 수이겠죠. 스탠스를 보자면 토프리아는 와이드 스탠스를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와이드 스탠스의 장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먼저 뒷발로 빠르게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죽이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공격이 적중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휘테커나 코리안 좀비가 이런 잽 운영을 자주 하는 편이죠. 단점을 꼽으라면 잽이 미스났을 경우 오프닝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토프리아는 단단한 가드와 상체 움직임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스가 넓은 만큼 기동력에서 앞서는 토프리아는 먼 거리에서 밀고 들어오는 상대의 러쉬에 웬만하면 뒤로 빠져버립니다. 앞발로 빠르게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리를 깨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패더급 역대 최고의 하드펀처라고 불리는 에멧이 경기 내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데미지 교환의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는 즉 근거리에서 펀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갔을 경우 빠지는 상대를 러쉬로 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구분짓고 넘어가야 할 것은, 컨비네이션으로 아예 먼 거리를 죽이며 들어오는 상대는 뒤로 빠지며 위험에서 벗어나 버리지만, 상대가 잽이나 뒷손 단발로 발을 붙이고 오펜스를 내는 경우에는 뒷발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 이미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스웨이 후 밀어주며 빠르게 카운터를 내기에 용이하죠.
또 애매한 거리에서 포켓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뒷손 궤적에 위치했다 싶으면 빠지지 않고 받아줘 버리기 때문에 밀어줄 땐 확실하게 밀어주는 편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상대를 공략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바디를 공략하는 법이 있겠죠. 토프리아는 가드가 단단하기 때문에 오프닝을 찾기 위해서 바디를 먼저 공략해주는 것이 정석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쉬프팅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법이 있겠습니다. 가드 위에 걸리더라도 일단 펀치가 닿게 하고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뒤로 빠지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시 엠넷의 러쉬 시퀀스를 보면 쉬프팅을 하며 뒷손을 내는 상황에선 펀치가 닿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하며 거리를 반보 더 죽였지만 뒷손이 따라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자 역으로 엠넷이 라이트를 허용했죠. 결국 밀기 시작했을 경우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바디킥을 통한 컨비네이션으로 밀어주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뒷발의 포지셔닝이 좋은 토프리아의 장점 두 번째는 상대를 추격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케이지 사이드로 밀렸을 경우 펀치나 킥으로 케이지 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발을 먼저 뒤로 빼주며 포지셔닝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상대의 정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를 등져 불안한 상대가 무리하게 러쉬로 거리를 벌리려고 하면 카운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케이지 중앙을 점유하고 상대를 압박해 주었을 때 펀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토프리아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와이드 스탠스는 더블렉 디펜스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토프리아는 베이스가 그레코로만 레슬링으로 밸런스나 리커버리, 또 상위에서의 압박 역시 좋은 편입니다. 데뷔전을 보았을 때 잘날의 언더훅을 파고 수플렉스라는 모습을 보면 기본기는 아주 탄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창의적으로 서브미션을 노리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스크램블 상황에서 목을 내주지 않고 계속 손목을 컨트롤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발이 앞에 위치한 만큼 경기의 중반부터 볼카노프스키가 펀치로 시선을 끌어주고 싱글렉을 노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두 선수가 서로를 공략할 수 있는 옵션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